유엔은 2009년 세계 인구 고령화라는 보고서에서 호모 헌드레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100세 장수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인데요. 보고서는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 국가가 2000년에는 6개국뿐이었지만 2020년에는 31개국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유엔은 100세 시대는 고령자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하는데요. 다시 말해 100세 시대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2세에 가깝습니다. 남자는 79세, 여자는 86세에 가까운데요. 유엔의 보고서대로라면 우리는 벌써 호모 헌드레드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제도들, 그리고 시스템들은 대부분 80세 시대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100세 시대에는 어떤 면들이 달라지게 될까요? 첫째, 일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20대 후반에 취업하여 60세쯤 은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100세 시대에는 은퇴 이후에도 무려 40여 년의 시간이 남게 되죠. 그렇다면 30년 일하는 동안 은퇴 후에 40년 생활비를 모아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당연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생 100세 시대는 일을 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공부하고 취업하고 은퇴하는 삶의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 인생 100세 시대에는 공부하고 취업하고 은퇴하고 다시 공부하고 재취업하는 순환형 라이프 패턴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아직 우리 세대는 100세까지 살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80에서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대충 봐도 어찌됐건 30년 공부하고 30년 일한 다음에 거의 30년 노후를 맞이한다는 얘기인데요. 30년 노후를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돈이 있어야 그나마 노후에 좀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30년을 버티죠. 그나마 돈도 없으면 거의 뭐 30년간 뭘 하냐고요. 게다가 30년 일하는 동안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노후 30년을 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준비하실 수 있겠어요? 뭐 그래도 준비는 해야겠죠. 자. 둘째, 인생 100세 시대에는 여가 시간 활용이 삶의 주요 고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인생 100세 시대에 지금처럼 60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하면 노후 기간이 무려 40년이나 되는데요. 일을 하는 기간인 30년보다도 긴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후 기간이 늘어난 만큼 여가 시간을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하며 보낼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1997년 122세로 사망한 프랑스의 잔 칼망 여사는 85세에 처음으로 펜싱을 배웠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대체 그 나이에 펜싱을 배워서 뭘 하겠냐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그녀는 펜싱을 배우기 시작한 이후로 무려 37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100세 시대에는 85세도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기에 절대로 많은 나이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칼망 여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가도 제대로 즐기려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겠죠. 이제 여가를 즐기기 위해 잘 배워두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 건전한 여가 생활이나 그 일을 하는 노인분들하고 그냥 일을 그만두고 그냥 뭐 쉬거나 딱히 할 만한 여가 없이 지내는 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고모께서 강원도에 사시는데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영어 과외를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끔 안부 전화를 좀 드리는데 말씀에 항상 에너지가 넘치세요. 그냥 삶을 좀 주도적으로 그렇게 사시는 거죠. 근데 주위에 들어보면 뭐 은퇴하고 나서 거의 뭐 아무 일 없이 방콕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물론 이제 뭐 각자의 삶의 방식이겠지만 사실 문제가 방콕 하다만 보면 건강이 좀 빨리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쌤은 은퇴하시면 뭐 하실 건데요? 저는 은퇴하면 동남아나 호주 뭐 이런 데 들어와서 다이빙 강습하면서 살 생각 중이에요. 다이빙이요? 그 떨어지는 스카이다이빙 말고 스쿠버 다이빙이요. 잠수. 예전에 그 호주에서 배웠는데 그때 만난 분이 일본 분이셨거든요. 교부분이셨는데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셨는데도 다이빙 실력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얘기 좀 들어봤더니 거기서 이제 다이빙도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여행업도 하세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호주 사시려면 비싸실 텐데 돈은 있으신가요? 돈 벌어야죠. 안 되면 뭐 동남아로라도. 셋째, 인생 100세 시대에는 부모와 자식이 모두 오래 살기 때문에 부모 자식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이제 인생 100세 시대에는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부족하여 살고 있는 집마저 제대로 활용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어려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생 100세 시대에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늙어가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자신의 노후 생활비는 물론 부모님의 노후 생활비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면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게 좀 무서운 게요. 우리가 90세까지만 산다고 해도 자녀가 60세 이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럼 정말 참 먹고 사는 문제가 깊어질 수밖에 없죠.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부모님 모시고 살 거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아무도 모시기 힘들다.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할걸요. 한마디로 뭐 앞으로 자녀들에게 기댈 생각을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란 거죠. 쌤은 모시고 살 건가요? 저는 당연히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뭐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아내랑 상의를 좀 해야 될 문제잖아요. 모시고 산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옛말에 처가와 뒷가는 멀수록 좋다고 했거든요. 사실 지금도 시댁이나 친정 모두 동네에서 이렇게 멀지 않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뭐 요 정도에서 함께 좀 이렇게 거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한 3층이나 4층짜리 단독주택 한 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이렇게 모여 사는 좀 독립적인 형태를 띠는 그런 걸 원했는데 이게 가족들 생각들이 뭐 각자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냥 동네에 모여 사는 그런 형편이죠. 살아보니까 이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서로 가까우니까 서로 뭐 의지도 되고 또 서로 부담도 안 되고 도움은 막 주고받기 쉬운 거죠. 나중에 저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좋아요. 넷째, 인생 100세 시대는 남녀 간의 수명 차이를 고려한 노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남녀의 평균 수명 차이는 6에서 7세인데요. 하지만 보통 결혼한 남녀의 연령 차이를 보면 3세 정도 차이가 나죠. 결국 남녀의 평균 수명 차이를 7세라고 가정해서 여기에 초혼 연령 차이 3세를 더하게 되면 여자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기간이 10년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아가야 하는 아내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10년을 고려한 노후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게 될 연금 체계는 대부분 남성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죠.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서 제대로 된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20년 이상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성들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개인연금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통 여성의 경우에는 육아나 자녀 교육 문제로 직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죠. 더군다나 개인연금은 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전업주부의 개인연금 가입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래 살 확률이 높은 쪽은 여성인데도 연금 준비는 대부분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인생 100세 시대는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는 여자를 중심으로 노후 준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쌤은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저는 나이 차이가 좀 나요. 몇 살 차이신데요? 9살 차이 나요. 진짜 도둑놈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아내 혼자 살아갈 시간이 되게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 위해서 좀 단단히 준비를 좀 해놓을 생각이거든요. 사실 저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대부분 남성이 좀 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대단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전반적으로 좀 남성 중심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이 앞으로 좀 구조가 좀 빨리 좀 변화해야 될 거예요. 예. 이 주위만 봐도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나 뭐 경제활동 참가율이 엄청 늘어난 걸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주로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뭐 인재개발원, 뭐 학교, 뭐 연수원 이렇게 등등 다니다 보면 거의 대부분 직원들이 여성이에요. 예. 공무원도 사실 거의 여성이 절반이거든요. 전문직들도 여성이 거의 급격히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뭐 각종 고시 출신도 여성 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될걸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좀 노후 준비는 되게 남성 중심인 경우가 많다. 이게 여성 위주의 좀 노후 준비가 절실하다는 얘기죠. 다섯째, 인생 100세 시대에는 길어진 노후 기간만큼 의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산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쉽게도 오래 사는 만큼 건강하지 않은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수명은 72세에 가깝습니다. 평균 수명이 약 83세 정도임을 감안할 때 대략 10년 정도가 병치레 기간이라는 의미죠. 또한 각 연령대별로 사용한 월 평균 진료비를 보면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금액도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장수와 더불어 의료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래 사는 만큼 의료비 증가가 노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아버지께서 되게 건강하셨거든요. 뭐 걷는 걸 좀 좋아하셔가지고 뭐 항상 걸어 다니셨어요. 뭐 한 10km씩 이상은 막 쭉 걸어 다니셨는데 그 소화도 잘 되시고 다리도 튼튼하셨던 분이 어느 날 이제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뭐지 했더니 이게 뭐 찾아봤더니 위궤양으로 가신 거예요. 저희 깜짝 놀랐죠. 전혀 생각도 못했으니까. 야, 이거 아버지가 이렇게 급속도로 안 좋아질 수 있나? 근데 이제 병원에 계신 채로 저희가 이제 그동안 못했던 뭐 이빨 치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른 수많은 치료를 다 해버리고 퇴원을 하시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한 70세 좀 넘어가시면서부터 건강이 좀 급속도로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빨도 결국엔 틀리 하시게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있는데 어떤 설문조사에서 봤는데 그 노인분들이 그 후회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좀 눈에 띄던 게 이 치아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아버지도 틀니 끼시고 이런 걸 좀 보면서 이게 좀 아버지도 이제 노인이 되셨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때 좀 약간 서글펐던 기억이 나요. 40살은 젊은 나이다. 50살 먹은 사람은 나이든 젊은이다. 우리에게 레미제라블로 친숙한 빅토르 위고의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 젊지요? 하지만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빨리 늙고 너무나 뒤늦게 현명해진다. 독일 속담입니다. 비록 아직은 젊지만 씨를 뿌리지도 못한 채 너무 빨리 늙어버린다면 노년에 가치 있는 작물을 얻지 못하겠죠. 외로움과 후회만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택과 결과의 축적이 바로 노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다스리는 삶, 충전스쿨의 양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